안녕하세요. 위성제프입니다. 취업을 위한 여러분의 실행, 기아자동차 합격 후기 실무 면접편입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실전 실무 면접 질문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기아자동차 합격 후기입니다. 우선 지원자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자기소개서 편이 있었죠? 그거랑 우선 같습니다.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기아자동차 신입을 지원했고 생산 운영 부분에 지원했습니다. 학력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학교의 공대고요. 학점은 3.91, 전공 학점은 3.79였습니다. 대내 활동은 교내 동아리 활동 하나 있었고 어학사항은 토익 820, 오픽 IM1, 자격증은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실무 경험이 2년 4개월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2년 4개월을 일을 하다가 다른 기아자동차로 이직을 성공한 것이겠죠. 경력 말고 신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A를 만났을 때 이제 인적성에 다수의 경험이 있었고 면접에 다수가 경험이 있었고 근데 항상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적성은 붙었고 면접이 다 떨어졌다. 그것도 아니고 인적성도 떨어지고 면접도 떨어지고 자기소개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자소서부터 손봐야 되고 인적성 마인드도 잡아줘야 되고 또 확실한 면접 준비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다시 다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엔 자기소개서를 실무에 맞게 지원부서가 고민하는 사항들, 그다음 신선한 아이템, 구체적 공학적 수치, 그 다음에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 자동차 업계가 좋아하는 경험, 이들을 통해서 우선 자기소개서를 합격했습니다. 그럼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냐? A는 우선 자기의 예상 질문과 본인 면접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예상 질문, 본인이 자기소개를 쓴 거로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를 작성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함께 확인하면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합니다. 자기소개서에 그때 PLC가 있었고요. 현장 근무자가 내용도 있었고요. 불합리 개선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한 다음에 저도 예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실전 연습을 했고 이제 줌으로 이제 만나서 했습니다. 난이도는 상중하, 그 다음에 압박 면접도 있고 꼬리 질문도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우선 함께 확인했죠. 핵심 키워드를 파악했습니다. 불합리 개선, PLC, 현장 작업자. 이게 자기소개서의 한 내용인데 이제 어떤 공장의 생산기술팀 팀원으로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 일을 했고 수배전 설비와 생산 설비, 보수 업무를 했고 불합리 파악했고 신규 설비 투자했고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었다. 설비 보전을 20% 단축했다. 이런 핵심 키워드를 파악했습니다. 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멘스 PLC를 셋업하고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를 해보면서 기본적인 조작 가능한 수준이었다. 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현장 근무자에게 현상을 물어보고 특정 상황을 재현해서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같이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표현도 정중하게 보여주면서 현장 근로자와의 관계도 이렇게 쌓았습니다. 라는 거를 자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면접도 이거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은 저도 이제 예상 질문을 만들었고 꼬리 질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제 A라는 분이랑 이렇게 줌에서 만났고 우측에는 제가 준비한 이제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자기소개를 부탁했어요. 자기소개에서는 40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어떤 내용 쓰는지를 물어봤고 일기가 어떻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지원 동기 물어봤고 지원 동기는 1분 정도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 생산 업무 가장 자신 있다. 다른 데서 생산 기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불합리 개선도 해봤고 신규 투자도 해봤다. 그리고 집이랑 가깝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집이랑 가깝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뭐 진실되니까 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나오겠죠. 자기소개서에 썼으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봤고, 그럼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본인의 강점이 뭐냐, 본인의 강점, 그리고 어떤 관련 업무를 해봤는가. 그래서 공장에서 이런 업무를 해봤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럼 어떤 업무냐? 이건 50점 정도 관련돼서 대답을 했는데요. 뭐 예방 보전이 있고 사후 보전이 있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공장이 돌아갈 때 공장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 같아요. 뭐 공장 셋업이 아니고 공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을 계속 이제 보수하고 점검하고 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동 시간이 있고 가동 시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액션을 했는가. 그럼 이런 공장을 돌아갈 때 이제 당연히 이슈가 있었겠죠. 그럼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장이 난 적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점 물어봤으니까 단점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본인의 단점. 아 나는 뭐 이게 생산을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 근무자들의 이제 그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사항도 조금은 들어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 뭐 신규 설비 투자는 어떤 걸 했는지, 뭐 전기안전 관리자는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물어보고, 또 자기소개서에 설비 뭐 어떤 시간 20% 줄였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게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부품 보수 관련해서 셋업이죠. 셋업 위치 바꾸고, 표준화 작성해서 매뉴얼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원인과 이제 해결 방안도 매뉴얼화 해가지고 정상 복구하는 시간을 줄였다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엔지니어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업무이니까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인 업무인데 실무 면접이니까 그럼 이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있는데 이제 뭐 첨단화 설비는 있는지 뭐 기아자동차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첨단화 설비는 있는가? 뭐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었는지 뭐 엑스레이를 뭐 투입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자기소개서에 현장 관리자로 얘기를 했으니까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는 정말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현장 그 사람들과 협업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 뭐 이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인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냈는지 본인의 비결이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과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현장 관련돼서 계속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끔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 사람들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렇게 꾸려 나가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그거에 대한 경험을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점이 무엇인지 당연히 제일 중요한 또 왜 이직을 하는지 뭐 어떤 사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래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제 현장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했고 현장을 또 일을 또 관련돼서 할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무 면접이니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항상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게 A가 됐든 누구한테든 이거는 면접은 이제 나는 준비되는 거를 보여준다.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이 문장을 최대한 넣어서 다 대답을 하고 또 마지막 질문에는 꼭 이 문장을 넣어서 말을 하라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준비를 해왔다. 이런 스탠스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4대 질문을 항상 준비를 하고 어떤 질문이 와도 아니면 내가 이 면접에서 다 쏟아내지 못하였더라도 마지막엔 꼭 이 말은 하고 나오자 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실무 면접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A가 합격하고 고맙다고 제가 좀 요청한 게 있는데 요청했더니 그래도 잘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우선 자기소개. 뭐 자기소개는 뭐 예상 질문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질문이고 이직 사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것도 예상 질문이죠. 당연히 이직을 하니까 자기소개 썼잖아요. 만약에 2년 4개월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학생 졸업하고 2년 4개월 쉬고 지원했으면은 이직 사유를 안 물어보겠죠? 이직 사유 예상 질문이었고 바로 나왔네요. 실무 면접에서 지금 현장에서 어떤 PLC 쓰는지, PLC 수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뭐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이제 한 40초, 50초짜리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역시 실무 면접이니까 광명이 아니면 어떨지. 이분이 그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기아자동차는 뭐 화성 공장도 있고 그 광주 공장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 면접이니까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혹시 이게 나오겠어 하고 그냥 준비는 안 했는데 나와버렸네요. 광명이 아니면 어떨지. 그 다음에 다른 직무로 가면 어떨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실무 면접이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실무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임원은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실무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말 실무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 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 관점으로 예상 질문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이 질문 받으면 뭐 거짓 없이 얘기할 거니까 뭐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 수행할 건지 이거는 저도 예상 질문이었고 뭐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 회사에서 노조랑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에서 똑같이 이렇게 와서 하겠습니다라면 할 수가 없죠. 기아자동차에도 기아자동차와 노조 사이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아자동차가 노조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문화를 적응하고 이렇게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일기를 쓴다 했으니까 저도 일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예상 질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직을 계속 시도해오고 결과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탈락할 때마다 기분이 어땠는지. 그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2년 4개월 동안 뭐 매번 매 시즌마다 트라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봤지만 그냥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서 뭐 잘했다, 뭐 본인 감정 얘기하는 건데 감정을 가지고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년 경력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지 괜찮는지 또 물어봤네요. 이건 당연히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 없죠. 그리고 대학원 현장은 대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원 갔던 것처럼 경험 쌓고 좀 더 적응하기 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면접 총평을 해줬네요. 고맙게도. 면접관은 3명이었고 나 혼자였다. HR 1명에 실무자 2명인 것 같았다. 전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 질문하는 건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것도 줌 미팅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면접관 반응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스크 그냥 들썩거리는 거 보면서 들썩거리는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내가 대답한 거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니까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꼬리 질문 별로 안 함. 그래서 답변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이 어렵음. 그러니까 저랑은 이제 꼬리 질문을 계속 하면서 처음엔 질문 한 10개 정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는 한 3, 40개 정도 질문이 되었거든요. 근데 꼬리 질문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더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은 기아자동차 최종 합격한 분의 실무 면접
준비 과정과 실무 면접에서 어떤 면접 질문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다음 편은 이제 임원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